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오늘은 그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와 관련해서 DIY, 그러니까 Do It Yourself죠. 스스로 한번 해외 투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곳은 펀드 슈퍼마켓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프리즘 북마크 화면인데요. 프리즘 북마크는 우리가 많이 찾는 이제 북마크를 모아놓은 곳이고, 만약에 용어를 찾을 때는 우측에 있는 프리즘 용어 사전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즘.co.kr입니다. 잠시 광고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프리즘 북마크 상태에서 제가 좌측 중단에 있는 상품 시장을 제가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을 클릭을 하고요. 이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상품들이 나와 있지만 이 중에 펀드 쪽을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들어왔더니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것이 펀드 슈퍼마켓이 보입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펀드 슈퍼마켓은 곧장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펀드 슈퍼마켓.co.kr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DIY 포트폴리오 구성 실습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 컨텐츠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이 펀드몰에서 있는 펀드몰 둘러보기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 검색을 통해서 내가 찾는 펀드를 찾고, 두 번째는 이 찾아낸 펀드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켓 인사이트에 와서 국가 지표나 이런 걸 이용해서 펀드를 찾는 과정,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주식 펀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메뉴가 이제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요. 다시 내용 돌아가세요. 지금 원래의 목적지인 펀드몰 둘러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드몰 둘러보기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일단 하단에 펀드몰과 관련된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요 위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보면 저희가 할 거는 이제 펀드 검색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펀드 검색을 원하는 조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랭킹별로 잘 나가는 펀드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은 펀드를 찾고 싶으냐, 그 다음에 세 혜택이 있는, 절세 혜택이 있는 펀드를 찾고 싶으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어 있는 테마로 형성되고 있는 펀드를 찾고 싶으냐, 그 다음에 전문가, 여기서는 자산운용가 추천한 펀드를 찾고 싶으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 저희는 펀드몰에서 펀드 검색, 여기로 들어가서 이거를 클릭해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 검색 들어왔습니다. 펀드 검색 들어오면 지금 내용이 여기 보시면 펀드 속성부터 여기 운용사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상당히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295개나 되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잠깐 열 텐데요. 저는 어떤 펀드를 찾기 전에 일단 자료들을 많이 모아놓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최근에 새로 나오는 그 상품이나 세제가 바뀐 게 있느냐 하는 것과 해외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요성의 비중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한 게 월간이나 분기 이런 연간 개념으로 해서 계속 리서치 페이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나라들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자료들이 곳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그러니까 글로벌로 지역별로 국가별로 경기가 어떤지 이걸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로 들어왔을 때는 그 국가에 대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간 지표들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든지 OECD라든지 글로벌 워치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지표나 전망 자료를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최근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시장 동향, 특히 해외 펀드가 홈 바이어스에서 많이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정보가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다른 펀드에서 난 수익을 이렇게 더 올리거나 낮추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분기나 연간이었다면 좀 더 디테일한 월간이나 그다음에 주간 이런 단위의 자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펀드 검색을 통해서 그 펀드들을 다 찾게 되면 이 펀드들을 성과 비교를 하게 되고 다른 지수나 지표들하고도 상대 평가를 해서 그 변동성이나 수익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찾는 과정에서는 펀드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ETF라든지 해외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막 나온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제가 시뮬레이션 하거나 하는 과정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결과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 투자 펀드나 채권이나 ETF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펀드 슈퍼마켓에 지금 이 부분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외 주식의 이 플러스 쪽을 제가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은 이름인데도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유럽이 있고 밑에 보면 유럽 신흥국이 있고 해서 좀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클릭을 해서 나온 내용들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해외 주식 중에 유럽 주식을 클릭을 하고요. 1295개의 펀드 중에 31개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펀드들을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검색하고 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나는 이 중에서 운용사로 어떤 운용사를 택하면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밑에 상세 검색 열기를 하거나 정렬 선택을 해서 좀 더 내용들을 압축해 나가는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정렬 검색에는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세 검색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템플턴이라고 해서 운용사를 한번 직접 쳐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니까 31개였던 것이 단박에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에 나온 거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펀드 비교라는 부분을 통해서 비교를 하거나 하는 과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단독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아보자. 그 다음에 펀드를 비교해보자. 그 다음에 구매를 하자. 담아보자. 제가 여기서 카트에 담게 되면 이 담은 카트에 담는 거는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트에 담아지고 나중에 이 카트에 있는 펀드들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쪽으로 카트 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이 펀드 자체가 어떤 그 설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페이지가 이렇게 좀 바뀌는데요. 일단 여기에 가입할 때 저는 이미 로그인한 상태지만 가입할 때 저의 성향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 성향이 적합하다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년 수익률이 나와 있고 위험 등급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형 비과세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투자 설명서와 간이투자 설명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한번 봐줘야 되고요. 최근의 운용 보수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 밑에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상품 설명서,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평가 등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투자의 대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상품 설명서에서는 제가 오늘 매입을 하거나 또는 환매를 할 때 그와 관련되는 비용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보는 TER 개념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환매 수수료 부분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고 매입이나 환매를 할 때 그 기준 시간이나 어느 날짜를 적용하는지 여기 보면 2일 후 17시 이전에 했을 때는 2일 후에 기준가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판매할 때는 뭐 여기 보면 17시 이후에는 4일 후 뭐 이런 식의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파악을 해서 내용에 대한 그 펀드 자체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했을 때 나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아까는 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담기, 구매, 뭐 비교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설계라는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른 펀드들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X표를 눌러서 돌아가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기존에 제가 넣었던 템플턴이라는 단어도 지우고 그다음에 유럽 주식이라는 것도 지우고 지금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번에는 인도 주식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뭐 인도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도 주식을 선택을 하고 여기도 지금 15개가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펀드를 원하든지 그에 대한 거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피델리티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하나 또 카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간단하게 피델리티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위에 거, 이거 하나는 PRS가 붙었으니까 연금 관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담기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마 저는 이미 담겨져 있으니까 담아져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도도 지우고 위에 있는 피델리티에 대한 글자도 지우고
이번에는 제가 국내 주식 중에 배당형 주식을 좀 원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조건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41개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는 제가 브랜드로 신형이라는 걸 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담기, 이렇게 하면 또 카트에 담아지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작업은 국내 주식도 아니고 배당주도 아닙니다. 저는 금하고 관계된 펀드를 찾고 싶은 건데요. 이게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가보시면 에너지인지 기초소재인지 일반산업인지 소비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행착오를 좀 겪을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타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커머디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커머디티 부분을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좀 신형이라는 말이 좀 들어있어서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워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 클릭을 했고요. 8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저는 KB스타 골드를 선택을 해서 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이제 카트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카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펀드가 14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펀드 비교에 대한 부분을 화면을 못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카트를 한번 먼저 열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카트에 대한 부분을 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고 버튼을 눌렀고요. 카트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4개의 펀드가 제가 조금 전에 선택해 놨던 건데 한번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카트에 있는 펀드들인데 이 중에 피델리티 인디아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KB 그래서 카트폴리오 담기를 제가 이렇게 여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얘도 담고 그 다음에 신용 고배당도 담고 그 다음에 KB스타 골드 이것도 이렇게 눌러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원자재 요거는 잠깐 블랙록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파일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 4개에 대해서 펀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펀드 비교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꾸미거나 어떤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펀드들을 동시에 이렇게 기본 정보로 또는 성과상으로 또는 위험 지표로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로 어떤 거 들어있는 건지 그런 스타일 박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등급은 어떤지 이런 거를 비교해서 보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캡처를 해서 제안서 같은 거 넣으면 상당히 깔끔한 자료가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닫고요. 자, 여기서 제가 아무 펀드라도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피델리티 인디아 이 펀드를 와 보니까 여기에 카트폴리오 담기 바로 밑 화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업다운 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최근 펀드나 카트에 담긴 펀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투자信託에 대한 3년 수익률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높은 위험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험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제가 보통 수준으로 위험을 낮춰달라는 수준에서는 이런 펀드들이 추천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선택한 펀드가 여기 처음에 선택한 펀드가 이 기대위험 수준에서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좀 이쪽으로 낮춰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군의 펀드들을 제가 선택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같은 위험이라면 높은 쪽에 있는 이 펀드가 좀 좋은 펀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펀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드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신형 고배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직접 입력을 해서 찾을 수도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클릭을 하고 위험도 조절 펀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면 이것이 반영된 포트폴리오가 2개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최초의 펀드였고요. 그것이 반영된 펀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서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보면 기대 수익률은 이 정도의 기대 위험은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인데요. 이번에는 위험은 좀 낮췄으니까 수익률을 좀 올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것을 좀 올리는 작업인 거죠. 사실은 이제 요것도 올라가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되지만
수익률을 올리는 거니까요. 위험이 낮은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하나중국본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향상 펀드로 선택을 하고 다음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12.35% 정도의 기대 위험에 10.91% 정도의 기대 수익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점들이 지금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제가 저장하기를 하면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회를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로 구매 이러면은 이제 실제 구매 행위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만든 카트에서 어떤 펀드 선택에서 자동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험도 조절과 수익률 향상 부분을 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다운 폴리오라는 부분에서의 포트폴리오 만드는 과정을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카트를 클릭을 해서 이 클릭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14개의 펀드가 쭉 나오겠지요.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카트폴리오에 담기를 하는데 이미 4개를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담아낸 4개를 가지고 아까는 이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임의로 추천되는 펀드를 이용한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고요. 이번에는 이 4개를 그대로 비율만 조절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펀드 비교는 보셨고요. 자, 시뮬레이션을 누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누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각각의 펀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동일한 비중으로 했을 때 여기입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뛰쳐나오는 게 보여집니다. 색깔하고 맞춰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산 방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읽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비중을 이거를 올려주고 저는 이제 그 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여기는 비중을 이제 좀 줄여주려고 합니다. 10%로 낮춰주고 그 다음에 좀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되는 이쪽은 플러스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신용 고배당 쪽은 이익이 낮으면 좀 더 올려주고 원자재 쪽에서 난 거니까 조금 이건 줄여주고 해서 결국 요 100%를 맞춰줬더니 기대 위험이 8.72로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기대 수익이라는 것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최근 펀드일 경우에는 어떤 기대 수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표 펀드를 인식해 나오고 그런 경우도 없을 경우에는 벤치마크 지수를 이용해서 이런 기대 수익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대 수익은 임의로 제가 이제 만약에 엑셀이나 이런 데서 기대 수익을 어떤 여러 가지 기대 수익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 비중을 선택해 주게 되면 넣어주게 되면 기대의 위험은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은 따로 계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본 펀드라든지 카트에 담긴 펀드를 이용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만드는 과정과 그다음에 임의로 선택한 내가 선택한 펀드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 이 두 개를 다 겪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만약에 보게 되는 경우는 어디서 보냐면 여기 마켓 인사이트에 공개 포트폴리오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 다른 분들이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뭔가 기대임은 낮고 기대 수익이 높게 나온 게 있다면 어떤 펀드들이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보고 참고사항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아까처럼 하나의 펀드에서 포트폴리오를 위험을 낮추거나 수익률을 올리거나 하는 과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해서 오늘 펀드를 검색을 하고 그거를 카트에 담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또는 카트에 있는 펀드들을 임의로 선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저장한 거를 마켓 인사이트에서 보는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엑셀에서 봤던 어떤 플로우를 타고 내려가는 이 과정을 이쪽 슈퍼마켓에서 잠깐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펀드 몰이 아니고요. 마켓 인사이트의 이쪽에 경제전망 따라잡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라잡기를 하기 전에 리서치 자료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주면 훨씬 더 훌륭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경제망 따라잡기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 그다음에 국내 지표, 그다음에 국내 투자주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펀드를 찾아내거나 차트 분석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제가 임의로 경기 선행 지수를 선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유로,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이 세 나라에 대한 거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 세 나라와 관계되는 차트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이나라와 관계된 펀드를 찾아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 흐르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 흘러내리는 게 아마 중국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 반등해서 올라오는 조짐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인도의 그림이고요. 횡보를 하다가 약간 꺾인 듯한 느낌 드는 게 유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 기간들을 바꿔서 차트를 또 새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선택하시는 나라를 또 바꿔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5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고요. 자, 관련 펀드를 누르면 또한 선택을 원하는데 요 3개의 선택한 부분들이 다 포함된 펀드를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엔드가 되죠. 엔드가 되거나 아니면 OR로 된 펀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OR을 된 부분을 누르고 적용을 누르면 이 펀드들이 국가들이 포함된, 지역이 포함된 펀드가 하단에 쭉 이렇게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거나 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비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펀드 비교 버튼을 누르면 또 이렇게 아까처럼 비교한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컨텐츠와 어떤 그 펀드의 내용을 비교하거나 포트폴리오 하는 부분들이 좀 쉽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이 마이 페이지에 가면 이제 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년 말에 제가 투자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마이 페이지에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마이 계좌 조회. 이건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그 금액을 투자하거나 한 부분은 아니고요. 참고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인증서까지 로그인을 해서 이 계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실증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10만원짜리 하나 더 한 게 있었는데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요 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7%가 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 수익이 난 것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 10%가 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일구어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익이 한 3%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펀드 슈퍼마켓을 이용한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DIY로 하는 그 구성 실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황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